여러분, 혹시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서로 상극이라고 해서 피하고 계신 조합이 있으신가요? 계란이랑 두유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시금치랑 계란을 함께 드시면 신장에 돌이 생긴다. 녹차랑 계란은 상극 중에 상극이다. 이런 이야기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보들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내려온 잘못된 상식일까요? 오늘은 이 중요한 궁금증에 대해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매일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께서 식탁에서 매일 마주치시는 음식들입니다. 계란, 토마토, 그리고 가을의 대표 과일인 감. 이 음식들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아가시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총 7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알아볼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계란과 두유가 정말 상극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시금치와 계란 조합의 진실을 알아봅니다. 세 번째로 녹차와 계란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네 번째로 계란과 가장 잘 맞는 꿀조합 음식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 여섯 번째로는 감의 효능과 주의해야 할 조합, 마지막 7번째로는 감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꿀조합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계란과 두유, 정말 상극일까요? 편의점에서 구운 계란 하나와 두유 한 팩, 간편하게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계란이랑 두유를 같이 먹으면 단백질이 전혀 소화가 안 된다. 둘은 완전히 상극이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괜히 걱정이 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해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바로 콩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를 방해해서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트립신 억제제는 생콩에 있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두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충분히 삶아서 만듭니다. 트립신 억제제는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미 완전히 파괴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콩을 가열하면 트립신 억제제 활성이 90% 이상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마시는 두유는 이 성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안전한 상태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두유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특히 뼈 건강에 좋습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B, 칼슘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다 보니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계란이 그 부족한 부분을 딱 채워줍니다. 또 계란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두유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앞으로는 구운 계란 하나에 두유 한 팩, 이 조합을 아무 걱정 없이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은 훌륭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시금치와 계란 조합입니다. 시금치랑 계란을 같이 먹으면 몸속에 돌이 생긴다, 신장 결석이 생겨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꽤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이것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옥살산과 칼슘이 장에서 만나면 수산칼슘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물질은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옥살산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가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옥살산이 나중에 신장에서 칼슘과 만날 때 결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칼슘을 함께 드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우리는 시금치를 어떻게 먹죠? 대부분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익혀서 드십니다. 그런데 시금치를 데치면 옥살산이 50%에서 80%까지 끓는 물에 녹아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금치를 단 2분만 데쳐도 옥살산 함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계란과 시금치를 함께 먹어서 실제로 신장 결석이 생겼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임상에서 문제가 된 사례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시금치와 계란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조합입니다. 시금치에는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고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금치 계란말이, 시금치 계란국, 이런 조합들 앞으로는 걱정 말고 맛있게 드세요. 오히려 영양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천생연분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녹차와 계란의 오해입니다. 계란과 녹차를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가 안 된다던데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 흡수가 전혀 안 된다던데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앞에 두 가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녹차와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이나 철분과 결합을 하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조합으로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고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단백질과 철분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 상극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비효율적인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의 식생활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계란과 녹차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은 식사를 마치고 한참 뒤에 차를 드시지 않으신가요?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사실 이렇게 먹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감은 후식으로 따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을에만 먹는 과일이라 1년 중 두세 달만 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계란이랑 녹차와 감을 동시에 먹을 일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죠. 혹시 어쩌다가 함께 드시게 되더라도 단백질이 조금 덜 흡수되겠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큰일이 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 식탁에서 좋은 음식을 멀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앞으로는 더욱 자유롭고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정작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멀리하거나 반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생활이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핵심 주인공인 계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계란은 아마도 우리 식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자주 올라오는 식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머니 세대에는 계란 하나가 정말 귀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 귀한 계란을 어른들께 먼저 드리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트에 가시면 계란 한 판에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영양이 정말 풍부한 계란. 하지만 그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영양의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계란은 워낙 여러 음식과 함께 드시기 때문에 무엇과 함께 드시면 좋고 무엇과 함께 드시면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상충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 맞는 말인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는 계란과 두유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어디서는 함께 먹어도 괜찮다 하고 어디서는 시금치와 계란은 신장에 돌을 만든다 하고 어디서는 그냥 먹어도 된다 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정보들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음식 상극 이야기의 대부분은 사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잘못 전달된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는 실제로 주의가 필요한 조합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주의해야 할 조합인지, 어떤 것이 괜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나시면 앞으로 훨씬 편하고 즐겁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계란과 두유, 이 조합이 왜 나쁘다고 알려졌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콩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립신은 우리 소장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트립신 억제제는 말 그대로 이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인데요. 이것이 있으면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트립신 억제제가 생콩에는 상당량 존재하지만 열을 가하면 아주 쉽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100도에서 몇 분만 가열해도 활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두유는 제조 과정에서 콩을 100도 이상의 온도로 오랫동안 가열하기 때문에 트립신 억제제의 활성이 사실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유와 계란을 함께 드시는 것이 단백질 소화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두유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아미노산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두유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성분을 계란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단백질 보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단백질 상호 보완 효과라고 하는데요. 두유와 계란 조합은 이 상호 보완 효과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두유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한 식물성 성분인데요. 특히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시기에 골밀도 감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두유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여기에 계란의 비타민 D가 더해지면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유와 계란은 정말로 환상적인 건강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계란 조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오래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보면 음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한번 퍼지면 얼마나 오래 사람들의 믿음 속에 남아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금치의 옥살산은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 되어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또 시금치를 데쳐서 드시면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제거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로 드시는 방식이 데친 시금치나 된장국 속의 시금치인데요. 이 경우에는 옥살산의 우려 자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시금치의 놀라운 영양 성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햄철이 들어있습니다. 엽산도 풍부해서 세포 분열과 DNA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도 들어있어서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좋고요.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과 신경 기능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시금치를 계란과 함께 드시면 두 식품의 장점이 합쳐져서 훨씬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시금치 계란볶음, 시금치 계란국, 시금치를 곁들인 스크램블드 에그, 이런 요리들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훌륭한 음식들입니다. 앞으로는 이 조합이 상극이라는 걱정은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위해서는 이런 조합을 자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계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는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이유로 하루에 1개 이상은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이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자체적으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이는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고지혈증으로 치료 중이신 분들은 전문 의료인의 지도에 따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은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단백질 약 6g, 양질의 지방,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칼슘,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영양소를 단돈 300원에 섭취할 수 있다니 정말 최고의 가성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식욕이 줄어들고 씹기 불편하셔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 분들에게 계란은 정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부드러운 수란, 반숙 계란, 달걀찜, 계란국 등 다양한 형태로 드실 수 있으니 더욱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 식사에 계란 한두 개를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각 식품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식품들을 어떻게 구매하고 보관하고 조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계란 구매와 보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계란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일반 계란, 유정란, 동물복지 계란, 오메가3 강화 계란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 면에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정란은 수탈과 암탈기 교배에서 낳은 계란으로 일반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생산됩니다. 영양 성분에서 일반 계란과 큰 차이는 없지만 닭의 사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계란은 닭이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이런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의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 강화 계란은 닭에게 아마씨나 해조류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먹이를 주어서 계란 속의 오메가3 함량을 높인 것입니다. 심혈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관심이 가는 제품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 계란보다 높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가치관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양면에서 보면 일반 계란도 충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계란을 구입하실 때 신선한 계란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껍질이 매끄럽고 균일한 것이 신선합니다. 껍질이 거칠어 보이거나 반짝이는 것은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금물에 넣어보는 것입니다. 신선한 계란은 물속에 가라앉고 오래된 계란은 떠오릅니다. 계란 내부의 기포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신선한 계란은 흔들었을 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내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신호로 신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란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뾰족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뾰족한 쪽을 아래로 놓으면 계란 내부의 기포가 위로 올라가서 노른자를 가운데에 유지해주기 때문에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온도 변화가 적어서 더 좋습니다. 냉장고 문은 자주 열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할 수 있거든요. 계란은 냄새를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냄새가 강한 식품 근처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나 마늘 같은 향이 강한 채소와 가까이 두면 계란이 그 냄새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은 껍질이 있는 상태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껍질을 벗긴 상태로는 3일에서 5일 정도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제 계란 조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와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숙 상태의 계란이 완전히 익힌 계란보다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생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약 51%인 반면 익힌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약 91%로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영양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반숙 계란, 완숙 계란, 계란 프라이, 스크램블드 에그, 계란찜,
달걀국, 계란을 조리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어떤 방법으로 드셔도 익혀서 드신다면 단백질 흡수율은 비슷합니다. 다만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은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을 삶으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계란을 바로 끓는 물에 넣으면 껍질이 깨질 수 있습니다. 계란을 실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삶으시거나 찬물에 넣고 같이 가열하시면 껍질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삶은 후에 차가운 물에 담그면 껍질을 벗기기 쉬워집니다. 내부의 막이 수축하면서 껍질에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구입과 보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계절에 따라 맛과 영양 성분이 달라집니다. 제철인 여름과 가을에 나온 토마토가 가장 맛있고 라이코펜 함량도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닐하우스 재배로 1년 내내 토마토를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맛면에서는 제철 토마토가 훨씬 좋지만 비닐하우스 토마토도 충분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보관하실 때는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토마토는 실온에 두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냉장 보관하면 토마토의 맛과 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맛을 최대한 살리고 싶다면 상온에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자르기와 손질 방법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토마토를 잘라서 바로 드시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비타민C가 산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드시기 직전에 잘라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는 통째로 드시면 비타민C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꿀 조합 음식들입니다. 앞에서 상극이라고 잘못 알려진 음식들을 바로잡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훨씬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 조합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한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라이코펜 성분은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어서 항암 효과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를 계란과 함께 드시면 어떤 시너지가 생길까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과 만나야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란 노른자에는 양질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우리 몸속으로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생토마토만 먹었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볶아서 먹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조리법은 토마토 계란볶음입니다.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올리브유에 먼저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부드러워지면서 라이코펜이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란을 풀어서 함께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인 완벽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설탕 대신 소금을 한 꼬집 넣어보세요. 소금이 토마토의 단맛을 더 끌어올려주고 비타민C가 산화되어 사라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두 번째 꿀조합은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평가하는 필수 아미노산 점수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우유는 117점으로 1위, 계란은 101점으로 2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어떤 시너지가 생길까요? 먼저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계란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유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단백질 궁합도 완벽합니다. 계란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반면 라이신이 조금 부족한데요. 우유는 반대로 라이신이 풍부하고 메티오닌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와 따뜻한 우유 한 잔만 드셔도 고기 반찬 없이도 충분한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소화 속도도 비슷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소화됩니다. 특히 근육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조합은 정말 황금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계란 그 자체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달걀만큼 단백질 보충을 편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단돈 300원짜리 계란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을 챙겨 드시면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아침 식사로 계란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눈의 망막을 보호해서 눈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눈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계란 속에는 콜린과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두뇌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은 체내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라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줘서 주의력을 높여주는 데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시는 분들께 꾸준한 계란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계란 2개면 콜린 섭취를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심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고혈압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도 걱정이 되시죠. 계란 속의 콜린이 심장에 해로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도 꾸준하게 계란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육 유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란의 단백질은 식품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0대를 넘어가시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계란 2개로 소중한 근육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계란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셀레늄,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단돈 300원으로 이렇게 많은 효능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식품이 계란 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깨진 계란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계란을 사오셨을 때 간혹 미세하게 금이 간 계란이 있으시죠. 조금만 금 갔는데 먼저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금이 간 계란은 드시지 않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살모넬라는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균입니다. 감염이 되면 설사, 구토, 복통이 생기고 심하면 더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원래 계란 껍질에 있는데요. 정상적인 계란은 껍질이 튼튼해서 균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란에 금이 가면 그 틈을 통해 살모넬라균이 내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나이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을 예방하기 위해 2가지 더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로 냉장고 4도 이하의 온도로 보관하세요. 상온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계란을 만지고 나서는 다른 음식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교차 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간 계란은 아까워도 과감하게 버리시고 냉장 보관 철저히 하시고 조리 후에는 꼭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건강과 식품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우리 몸의 영양 필요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와 지금의 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지금 시기에 특별히 더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젊었을 때보다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약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계란, 두유, 우유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들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뼈 손실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칼슘은 혼자서는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소장해서 잘 흡수됩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므로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과 뇌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런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토마토와 견과류, 단감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의 흡수율도 높이고 오메가3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과 혈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에서 비타민 B12 흡수에 필요한 내인성 인자라는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비타민 B12 흡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데요. 계란에도 비타민 B12가 들어있습니다. 채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결핍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 상처 회복, 미각과 후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상처 회복도 느려지는데 충분한 아연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 견과류, 콩류 등에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지는 영양소들을 오늘 이야기한 식품들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계란 하나에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B12, 아연이 들어있고 두유에는 이소플라본과 식물성 단백질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과 비타민 C가, 견과류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감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품들을 골고루 드신다면 나이가 들면서 더욱 필요해지는 영양소들을 자연스럽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 섭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 기능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 씹어 드세요. 충분히 씹는 것은 소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 분해를 시작하고 음식이 작은 입자로 부서져서 위와 소장에서의 소화 흡수가 더 쉬워집니다. 한 입을 최소 20번에서 30번 정도 씹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셔야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 소화 효소 분비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소화 기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로 과식하지 마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됩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소화 기능에 더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 3끼를 약간 작게 드시고 사이에 건강한 간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물은 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은 변비를 예방하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다만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므로 식사와 식사 사이에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발효식품을 챙겨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등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는 유익한 균들이 들어있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장내 균총은 소화 흡수를 돕고 면역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오늘 이야기한 두유의 이소플라본도 장내 균총에 의해 일부 활성화되어 흡수됩니다. 여섯 번째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장 운동을 촉진해서 소화와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과 소화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음식들, 특히 계란과 토마토, 그리고 감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음식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란과 관련해서 어린 시절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계란이 정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생일에만 먹을 수 있었던 계란 프라이, 아프면 먹던 계란죽.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계란을 드리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지 생각해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귀했던 계란이 이제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식품이 되었지만 그 영양학적 가치는 여전히 최고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드십니다. 콜라겐 제품, 비타민 보충제, 오메가3 캡슐 등
다양한 건강 보조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 먹는 일반 식품 속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건강 보조 식품으로 따로 구입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식품들을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계란과 식품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 식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요리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에 참기름을 넣는 것, 된장국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는 것, 토마토를 요리에 활용하는 것 등이 모두 전통적인 지혜가 담긴 조합들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과학적 지식 없이도 오랜 경험을 통해 건강에 좋은 음식 조합들을 발견해 온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음식들도 많이 등장했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영양학적 사실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계란과 두유, 계란과 시금치 조합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이런 변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음식들을 활용한 건강한 한 주 식단 계획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월요일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와 두유 1팩, 그리고 방울토마토 10개로 가볍고도 영양 만점인 아침을 시작하세요. 화요일에는 시금치 계란볶음을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수요일에는 토마토 계란볶음에 도전해보세요. 목요일에는 우유와 계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드시고, 금요일에는 가을이라면 단감과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건강한 음식 조합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거창하게 식단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드시고 계신 식사에 작은 변화를 하나씩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과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영양이 좋은 음식도 너무 빨리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드시면 소화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은 음식을 잘 씹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소화 흡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영양소 흡수와 노폐물 배출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도 건강한 식생활만큼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늘어나서 과식하게 되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혈당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가벼운 운동, 명상, 좋아하는 취미 활동,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음식들, 계란과 토마토와 감, 이것들은 모두 우리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연식품들입니다. 이런 자연식품들을 올바르게 드시면서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하신다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늘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당장 모두 실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계란과 두유가 상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다음에 편의점에서 구운 계란과 두유를 함께 사서 드셔보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선택한 음식, 오늘 한 번 더 걷기로 한 결정, 오늘 조금 더 일찍 자리에 눕기로 한 약속,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토마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채소처럼 요리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냥 생으로 드시기도 하죠. 어쨌든 토마토가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먹어야 그 영양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마토의 핵심 영양 성분인 라이코펜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비롯한 붉은색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항산화 작용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나 외부 환경 오염에 노출될 때 생기는 물질인데 이것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고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라이코펜은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능력이 특히 뛰어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라이코펜의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 E보다도 강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남성분들께는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이코펜을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용성이란 기름에 녹는 성질을 말합니다. 반대로 수용성은 물에 녹는 성질이고요. 우리 몸이 라이코펜을 흡수하려면 소화 과정에서 지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라이코펜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라이코펜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드시거나 계란과 함께 볶아서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라이코펜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생 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생 토마토를 드실 때는 올리브유를 곁들이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요리를 하실 때는 토마토를 넣고 함께 볶거나 끓이세요. 그리고 계란과 함께 요리해서 드시면 라이코펜과 단백질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토마토 계란볶음이 영양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음식인 이유입니다. 토마토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으로 비타민C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토마토 한 개에는 비타민C가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울 때 면역 세포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또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도 필요한 성분이어서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회복을 빠르게 하는데도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조리 과정에서 일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고 싶다면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하고 싶다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두 가지를 모두 챙기고 싶다면 생토마토도 드시고 조리한 토마토도 번갈아 드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토마토 하루 권장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크기의 토마토는 하루에 2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나 대추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토마토는 하루에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신장 질환이 없으신 건강한 분들이라면 이보다 조금 더 드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적당한 양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고르실 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사실 영양성분 면에서는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과육의 밀도가 높아서 영양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방울토마토는 껍질째 한 번에 드실 수 있어서 씹기도 편리합니다. 방울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이제 감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은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친근한 과일입니다. 옛날에는 집마다 감나무 한두 그루는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만큼 감은 우리 민족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과일입니다. 단감으로 드시거나 홍시로 익혀 드시거나 곶감으로 말려서 드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감의 영양 성분 중 특히 주목할 것이 바로 탄닌입니다. 탄닌은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독 효과가 있고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탄닌의 특성 중 하나가 단백질과 잘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실 때 소화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은 감을 드신 직후에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닌의 영양이 드시는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감을 아주 잘 익혀서 드시면 탄닌 함량이 줄어들고 반면 덜 익은 단감은 탄닌 함량이 더 높아서 떫은 맛이 강합니다. 또 곶감을 만들 때 껍질을 벗기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에서 탄닌의 성질이 변화해서 덜 떫어지게 됩니다. 홍시처럼 아주 잘 익은 감은 탄닌이 불용성으로 변해서 덜 떫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화 기능이 약하시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주 잘 익은 감이나 홍시 형태로 드시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단, 홍시나 곶감은 당도가 훨씬 높아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적은 양만 드시는 것이 좋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감 하루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단감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곶감은 당도가 훨씬 높으므로 한두 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고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더 적은 양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감을 구입하실 때는 색깔이 선명하고 균일한 주황색을 띠는 것을 고르시고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이 신선합니다. 꼭지가 신선하고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거나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빨리 드실 감은 실온에 두시고 오래 보관하실 것은 냉장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6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마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건강에 더욱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빨간색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이 우리 건강에 정말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면역 기능을 높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나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도 풍부해서 면역 기능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며 칼로리가 낮은데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탕과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한데 우리 몸에서 설탕을 소화시킬 때 비타민 B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비타민 B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설탕 대신 소금을 아주 조금 뿌려 드시면 토마토의 단맛이 더 잘 느껴지고 비타민 C도 보호됩니다. 두 번째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시면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토마토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에는 시트르산과 말릭산이라는 산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없으신 분들도 아침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면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으니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토마토의 꿀 조합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꿀 조합은 소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탕 대신 소금을 아주 조금 뿌려 드시면 단맛이 더 살아나고 비타민C도 보호됩니다. 토마토 4-5개에 한두 꼬집 정도의 소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꿀 조합은 가열해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익히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라이코펜이 빠져나오는데 이때 체내 흡수율이 4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특히 기름을 이용해서 볶으면 라이코펜이 지방에 잘 녹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욱 잘 흡수됩니다. 토마토를 익혀 드시는 방법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에는 글루타민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열을 가해 조리하면 감칠맛이 납니다. 김치찌개를 끓이실 때 토마토를 조금 넣어주시면 짠맛은 줄고 단맛과 구수한 맛이 더해져서 훨씬 풍미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 꿀 조합은 견과류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L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얇게 썰어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간편하고도 영양 만점인 간식이 됩니다. 네 번째 꿀 조합은 올리브유입니다. 토마토를 으깨서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올리브유 속의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올리브유는 산화 속도가 느려서 건강하고 안전한 기름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드실 수 있는 토마토의 적당량은 일반 토마토 기준으로 2개 이하이고요. 방울토마토나 대추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토마토는 하루에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좋은 토마토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표면이 멍들거나 갈라지지 않으면서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좋습니다. 꼭지도 곰팡이 없이 깨끗해야 좋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잘 익으면 꼭지 부분에 노란색 별 모양이 생기는데 이 노란 별 모양이 클수록 대체로 당도가 높습니다. 보관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내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토마토가 숙성되지 않고 풍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 냉장보다는 서늘한 실내 보관이 좋습니다. 음식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블로그에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도 매일 새로운 건강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음식 상극 정보들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계란과 두유가 상극이라는 이야기, 시금치와 계란이 신장 결석을 만든다는 이야기,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누군가가 과학적 사실의 일부만을 가져와서 과장하거나 잘못 해석한 정보를 만들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메시지에서 메시지로 전달되면서 마치 확실한 사실처럼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으면 큰일 난다. 이 조합은 죽음의 조합이다. 같은 표현들이죠. 두 번째로 과학적 설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트립신 억제제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유를 만들 때 이 성분이 이미 제거된다는 것은 빠진 정보인 것처럼요. 세 번째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병원 연구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병원의 어떤 연구인지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건강 정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처를 확인하세요. 대학 병원이나 학술기관,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해당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세요. 한 전문가만이 주장하는 이야기보다는 여러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내용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무 자극적이거나 극단적인 주장은 일단 의심해 보세요. 건강과 음식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본인이 다니시는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특히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식과 관련된 궁금증을 담당 의사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과 두유는 상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과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이 서로 보완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계란과 시금치도 상극이 아닙니다. 데쳐서 드시는 시금치는 옥살산이 많이 제거되고 오히려 시금치와 계란은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입니다. 계란과 녹차는 이론적으로 단백질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란의 좋은 조합으로는 토마토, 우유, 시금치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계란의 지방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높아지고 우유와 계란은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하며 칼슘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금이 간 계란을 피하시고 냉장 보관하시고 조리 후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세요. 토마토는 설탕보다는 소금을 조금 곁들여 드시면 좋고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의 좋은 조합으로는 계란, 견과류,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감은 탄닌 성분 때문에 고구마, 도토리묵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감의 좋은 조합으로는 우유와 견과류가 있고 껍질째 드시면 영양을 더욱 풍부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정보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정보를 실천하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일상 식사에서 조금씩 적용해 나가신다면 분명 더 건강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특별한 건강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에는 꼭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도 개인의 건강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더욱 풍요롭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건강 정보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하루 식사에 오늘 알아본 내용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거나 때로는 건너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침을 거르시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아침 식사로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한 메뉴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 2개와 두유 1팩, 여기에 방울토마토 몇 개를 곁들이면 어떨까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까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한 훌륭한 아침 식사입니다. 준비도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영양은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이런 아침 식사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는 시금치 계란볶음이나 시금치 계란국을 넣어보세요. 시금치의 철분과 엽산, 각종 비타민, 계란의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합쳐져서 정말 영양 균형 잡힌 한 끼가 완성됩니다. 토마토 계란볶음도 정말 좋은 반찬입니다.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후식이나 간식으로는 단감과 호두를 함께 드셔보세요. 단감의 베타카로틴과 호두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서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지고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소량의 단감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건강 정보는 정말 빠르게 퍼지고 또 빠르게 변화합니다. 10년 전에는 나쁘다고 했다가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좋다고 했다가 지금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무 극단적인 주장은 의심하세요. 이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좋다, 이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같은 극단적인 주장들은 대개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과 건강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출처를 확인하세요. 어떤 병원의 어떤 전문가가 어떤 연구를 통해 나온 이야기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들은 그냥 흘려들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 특별히 좋다거나 나쁘다는 이야기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균형 잡힌 식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드시는 것이 특정 영양소만 지나치게 챙기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식사를 하세요. 건강하신 분들과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적합한 식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시기보다는 담당 의사나 영양사의 지도에 따라 식단을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란, 두유, 시금치, 토마토, 감, 이 모두가 적절하게 드시면 우리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들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좋은 음식을 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의가 필요한 조합이 있다면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생활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정확한 정보를 갖고 각 음식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즐겁게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식생활의 시작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챙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계란과 두유, 계란과 시금치, 계란과 토마토, 계란과 우유, 이런 조합들을 이번 주 식사에 한 번씩 시도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감을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 그리고 게나 고구마와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매일 식탁에서 조금씩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식생활로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식품들은 모두 특별히 비싼 것들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 식품들입니다. 계란 한 판, 두유 한 팩, 토마토 몇 개, 감 한두 개, 견과류 한 줌, 이것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이나 특별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품들을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식탁에서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음식은 우리 삶에서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수단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 오랜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드시는 것,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건강한 식생활은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더욱 오래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계란 한 알, 두유 한 팩, 토마토 한 개, 단감 하나, 이 소박한 식품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연장해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부모님,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 곁에 계셔주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로 건강을 지키고 균형 잡힌 식생활로 몸을 돌보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식품들 중에서 특별히 여름철이나 날씨가 더울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계란이 빠르게 상할 수 있으므로 구입 후 가능한 한 빨리 냉장 보관하시고 실온에 장시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도 더운 날씨에 빠르게 익고 상할 수 있으므로 구입 후 빨리 드시거나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은 가을 과일이므로 여름철 걱정은 없겠지만 구입 후 보관 방법에 따라 신선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란, 우유, 견과류 등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만약 이런 식품들을 드신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즉시 드시기를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 드시는 식품이나 평소에 자주 드시지 않던 식품을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 습관들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쬐며 걷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받기. 이런 기본적인 건강 습관들이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건강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오래오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7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을의 대표 과일인 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황빛으로 주렁주렁 익어가는 감은 천연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드시면 장이 꽉 막혀버리는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감의 효능부터 시작해서 주의해야 할 조합과 함께 드시면 좋은 꿀 조합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단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단감 한 개만 챙겨 드셔도 성인의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세포가 우리 몸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몸속 면역 시스템이 각종 균들과 싸울 때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에 좋다는 점입니다. 감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미용에 좋다는 점입니다. 감 속의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고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해독 효과입니다. 감 속의 탄닌 성분은 우리 몸속 위와 장에서 독소와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서 독소가 흡수되지 않도록 막고 몸 밖으로 빼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술을 드실 때 감을 함께 드시면 알코올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게 해줘서 간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단감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DNA 손상을 막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베툴린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연 보약이라고 할 만큼 좋은 감이지만 잘못 드시면 장을 막아버릴 수 있는 조합이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감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첫 번째 꽝 조합은 게입니다. 실제로 감을 먹은 후 게를 먹었다가 급성 장폐색 진단을 받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 함유량이 높은데 이 탄닌이 단백질과 잘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서 고단백 식품과 함께 드시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탄닌은 어패류에서 발견되는 세균의 번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특히 날것의 해산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산물을 드시는 날에는 가급적 감 대신 다른 과일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꽝 조합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천연 당분과 전분 함량이 높아서 소화시킬 때 위장에서 발효되며 가스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감의 탄닌 성분이 고구마의 당분과 만나면 끈적한 침전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침전물이 많아지면 위벽을 자극해서 위장에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심하면 위석으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와 단감은 되도록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하루 중 두 음식을 드시게 된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꽝 조합은 도토리묵입니다. 단감과 도토리묵은 둘 다 탄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면 탄닌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는데요. 탄닌이 지나치게 많으면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서 빈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중 도토리묵과 감을 모두 드시게 된다면 이 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감은 단맛이 강하고 당 함량이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단순당 함량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홍시나 곶감은 단감보다 훨씬 당도가 높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단감을 반 개에서 1개 정도로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감의 꿀 조합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꿀 조합은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단감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풍부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이 과육보다 2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껍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껍질을 드시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에 잠깐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으며 한 번 씻은 후 흐르는 물로 다시 씻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꿀 조합은 우유입니다. 단감과 우유는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단감의 풍부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염증을 줄여주고 폐와 기관지, 점막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은 기침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단감과 우유, 그리고 꿀을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건강 음료가 됩니다. 세 번째 꿀 조합은 견과류입니다. 단감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2배에서 6배까지 높아집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지방이 들어있어서 단감의 당으로 인한 혈당 급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감과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란과 두유는 상극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조합이고 시금치와 계란도 마찬가지로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녹차와 계란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상극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은 토마토,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꿀 조합이 됩니다. 토마토는 설탕보다 소금을 익혀서 드실 때, 견과류나 올리브유와 함께 드실 때 영양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감은게, 고구마, 도토리묵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껍질째 드시거나 우유,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깨진 계란은 반드시 버리시고 계란은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변에서 들려오는 잘못된 건강 정보에 혼란스러우셨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확한 정보가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올바른 정보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몸과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완벽한 식단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음식을 선택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 방법입니다. 또한 음식을 드실 때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는 정보를 듣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드시는 것보다 음식의 영양과 맛을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도 더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드시는 건강한 음식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는 보통 음식이 몸에 더 잘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드세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함께 드시는 식사가 더 즐겁고 양도 적당히 먹게 됩니다. 식사 중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으시면 더 좋습니다.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면서 드시면 더 만족스러운 식사가 됩니다.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예쁜 음식은 더 맛있게 느껴지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계절에 맞는 제철 식품을 드시면 더욱 신선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한 건강은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꾸준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몸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2년, 5년에 걸쳐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셨을 때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드리는 좋은 것들을 묵묵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건강 정보들은 일반적인 건강인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특정 질환을 치료 중이시거나 특별한 건강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식단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장 질환, 당뇨, 심혈관 질환, 간 질환 등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한 식품들 중 일부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누릴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함께 즐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 식사에 계란 한 개를 더 드시거나 간식으로 견과류를 한 줌 챙기시거나 저녁 식사에 토마토 몇 조각을 곁들이시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거닐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는 이유입니다. 오늘 계란과 두유가 상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금치와 계란도 함께 드셔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다는 것도 알게 되셨습니다. 감은 껍질째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 좋다는 것도요. 이 작은 지식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 정보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변화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식이요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며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오늘 배운 좋은 음식들과 함께 좋은 마음과 따뜻한 관계들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 이 둘이 함께 할 때 진정으로 건강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계란, 토마토, 감이라는 세 가지 식품은 단순히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계란은 새로운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소중히 여겨온 영양식품이기도 합니다. 토마토는 세계 여러 나라의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채소이며 특히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가을마다 즐겨온 전통 과일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자연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드시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에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관계에서 건강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검아